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당의 삭발투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삭발투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관심과 시대의 욕구에 부응을 하는 기동력, 적절한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의 삭발투쟁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소한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패스트 트랙 사태 때 남성 의원 여러 명이 삭발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초의 삭발을 한 사람이 한국당은 아닙니다만은 보수 우파 진영의 이현주 의원, 그리고 이어서 한국당의 박인숙 의원과 김숙향 서울 동작 당협위원장,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따님이죠. 이 두 여성이 삭발을 함으로써 이현주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초기에 삭발하는 사람 세 사람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 그래서 한국당 지도부에는 아니 여성들도 저렇게 삭발을 하는데 남성들인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라는 무언의 압박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결심한 데는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삭발투쟁이 힘을 얻고 있는 이런저런 측면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젊은 세대들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 장면을 패러디한 인터넷 이른바 그 짤이라 그러죠.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유명한 그 오토바이를 탄 장면, 그리고 배우 최민수의 얼굴을 바꿔치기 해서 거기다가 황교안의 이 턱수염까지 집어넣어서 이른바 블록 스타일이라고 하는 저처럼 머리가 위 옆에다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은 이런 길이가 아니라 옆에는 아주 짧게 위에는 길게 해서 투블락 스타일의 이런 패러디 그림들을 인터넷에 많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재미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재미있다는 것. 정치는 재밌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는 재미와 유머와 여유와 센스와 눈치와 이런 걸로 젊은 세대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의 삭발투쟁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황교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만은 화려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시국에서 이것이 과연 충분하냐라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한다고 해서 그가 부족한 것이 하루아침에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적기에 타이밍 맞게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능력을 갑자기 보강한다든가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변이 보다 더 화려하고 보다 더 강렬하고 보다 더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이런 식의 변화를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삭발투쟁을 통해서 그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황교안에게 저런 측면도 있구나. 황교안에게 저런 것이 숨어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당의 이 릴레이 삭발 전략이 상당 부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영 국회 부의장, 심재철 전 부의장, 차명진 전 의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이부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문희상 의원이니까 한국당 출신으로서는 국회의 최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는 메시지도 상당 부분 차별화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늘 이주영 부의장은 조국이 자신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하는데 만신창이가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느냐. 개혁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개혁을 하느냐라는 메신저, 개혁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장 내려와라. 심재철 전 부의장은 이번 한국당의 투쟁을 체제전쟁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산호맹 경력이 있고 이 사회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회주의자 출신 조국 국회청문회에서 본인이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아직도 사회주의적 정책을 신봉하고 있다는 조국에 대한 일종의 조국으로 상징되는,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서 어떤 사회주의적 변화의 과업을 추진하는 문재인에 대한 체제전쟁이라고 한국당의 투쟁을 성격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과반수로 의결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 만약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된다면 이 정경심이나 또는 오촌 조카나 또는 기타 등등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는 조국의 얼굴밖에 보지 못했는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청문회가 열려서 정경심, 최성해 동양대 총장, 오촌 조카, 웰스 CNT 대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직원,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가 되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저런 공세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그런 관심과 기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나경원 대표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유시민이가 얘기하는 그 조국 가족을 언론과 우파가 인질로 잡고 있다. 가족 인질극.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다. 조국이 이 정권을, 문재인과 정권을 인질로 잡고 있다. 조국의 정권 인질극. 이에 덧붙여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의 국민 인질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 그러나 저 세 번째 이러다 망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국이 아니라 흥국이 될 수 있습니다. 조국에 관한 윤석열의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그 조국 이 펀드의 진실이 전부 다 밝혀지고 이미 표창장 위조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조국의 딸이 조국이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처럼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논문을 고려대학교에 제출했다는 점. 자, 고려대학교는 논문의 입학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위법이 있으면 입학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놨습니다. 병리학회에서 저 논문을 취소했기 때문에 논문 자체가 무효가 됐고 그 무효의 논문을 입학 사정 때 학교에 제출한 것이 이제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조국 딸의 고려대학교 자격은 취소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년제 출신만이 입학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자격도 취소됩니다.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차례차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망국이 아니라 흥국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민낯과 이 싸구려 본질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번째, 꼬리를 내린 홍준표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해대는 것을 저는 패륜적 총질이라고 성격 규정했습니다. 패륜적 총질. 자신이 인격의 하자와 각종 비리와 이런 걸로 인해서 6.13 지방선거를 망쳤던 직전의 당대표가 지금 애쓰고 있는 현재의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은 패륜적 총질이다. 저의 그런 지적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여론이 홍준표를 압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삭발 투쟁에 들어가자 홍준표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삭발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쉽게 한국당 지도부를 매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10월 2일서부터 국감이 진행이 됩니다. 국감 때까지는 한국당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삭발 투쟁이 계속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2일서부터 3주간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일찍이 사건 초기 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국감은 조국 국감이 될 것이다. 교육부, 법무부, 검찰, 법원, 서울시, 얼마나 많은 부서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조국 감사. 자, 여섯 번째, 검찰이 곧 정경심을 소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정회의에서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검찰 소환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것들 공보 준칙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당정의 꼼수가 억센 여론의 비판을 맞아서 이 조국 가족의 수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국 사건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경심은 포토라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조국도 소환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이러한 국면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자유우파, 보수우파, 저희들의 쪽에 시간이 있습니다. 조국과 문재인 좌파 정권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신들이 쇠락을 해가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